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또 한 번 미사일을 쏘는 일도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주요한 모멘텀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상승할 일보다 하락할 위험이 더 큰 가운데 어떤 연말 이번 주 일주일을 보내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장중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하락으로 마감이 된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0.18% 하락하면서 2,3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 하락하면서 716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사용관 차장 그리고 유영화 과장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많은데 이 중들 정리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이번 달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직접적인 대료들은 이미 뚜껑이 열렸습니다. 산타랠리가 펼쳐지면서 붉게 물들 줄만 알았던 12월 시장이지만 차가워진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국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금투세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정책적인 재료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3분기 GDP와 11월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 그리고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런 이번 주 시작 어떻게 출발할지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 넘는 하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이슈와 공시로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겠죠. 오늘장 주목해 보셔야 할 특징 주들과 함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목요일장에서 상승 제한폭까지 뛰어올랐던 종목이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SCM 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인 코이뮤이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가 안정성과 재발 위험 감소 경향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1,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지난장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역시나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78%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1% 넘게 뛰어오르면서 490원 오른 2,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시 시간의 상승 종목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바른손인데요. 아바타2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이른바 아바타2가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는 어제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디즈니의 업무 파트너사인 시각 특수 효과 업체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간이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5.93% 거의 6% 가까운 강세가 예측되면서 3,12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MG 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감기 관련 의약품 품귀 현상에 감기약 관련주가 지난장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낙폭 과대에 따른 주가의 향상 그리고 CMG 제약의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쏠렸는데요. 오늘장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4.6% 오른 2,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STX 중공업입니다. 국내 조선 최대 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지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44% 주가를 조금 조정받으면서 6,81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하면 좋을 특징주들도 살펴보시죠. 최근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연말 인기 순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과 약한 영웅에 이어서 외모지상주의와 커넥트도 공개 직후에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네이버 웹툰의 영상화 작업에 연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관련 콘텐츠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거스토리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 기업인데요. 지난주 투자주의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5% 넘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9,180원에서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2022 만화 웹툰 이용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을 10명 중 9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중에 무협지 80%를 등락하고 있다는 이 미스터 블루가 최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한다는 공시 내놓으면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오늘장 상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오류가 났는데요. 오늘장 상한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가 이번 주 수요일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콘텐츠주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인데요. 오늘장 1% 넘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31,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가를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과 BMW 소식 전해졌죠. 삼성 SDI와 BMW가 지난 2019년에 체결했던 약 4조 원 상장의 장기 업무 계약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향후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BMW에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This is Fordism, 이 BMW가 새로 출시한 더 뉴7 그리고 i7과 함께 새로 내세운 문구에 맞춰서 협력을 더욱더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TCC 스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지난장에선 하락 전환했던 종목이고요. 전기주석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장에서 0.5%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50원 오른 1,0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진 L&D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이죠. 전기와 전자기기 부속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장 1% 넘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2,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약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00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83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 SDI도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3,000원 내린 66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지난장에서는 LG화학과 현대차가 0.31%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아는 2거래일 연속으로 보합권의 주가를 유지하면서 10위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대표 성장주들은 1% 넘는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측되면서 53,800원의 예상 체결가 잡혀 있고요. LG화학과 현대차, 네이버와 기아는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주의 흐름이 상당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1% 넘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2,000원 내린 16만 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지난장에서는 역시나 혼조세가 연출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3.87% 큰 상승폭을 자랑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이지만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죠. 오늘장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종목 모두 0.46%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3거래일 연속의 약세를 끊고 드디어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은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들이 더욱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600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66,9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형제들의 상승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2월 1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연말이니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1월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관련돼서 오늘 개장 상황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약세로 좀 출발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 현재 개장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빠졌죠? 빠졌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무섭게 크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의 되돌림, 또 눌림목 조정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눌림목 조정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빠지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반등을 주는 박스권의 형태를 보일 거예요. 다우존스랑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는 하루 이틀만 더 빠지면 이제 반등으로 갈 거고 나스닥은 이미 먼저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들로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연말 장세는 테마 장세가 계속 박스권 장세가 계속 도드라지는 상황이 나올 텐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엔터주라든지 뭐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오늘도 지금 아침서부터 제약바이오는 강세입니다. 굉장히 흐름들이 좋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엔터주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주 영상 컨텐츠 OTT 관련주들 이런 흐름들에 있는 종목들은 전날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줍니다. 그럼 배당 관련주들도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은 시장은 제가 아침 방송으로 전날도 얘기했지만 뭐 올라간다는 거, 뭐 내년장에서 뭐 크게 올라가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내년 경기 폭망이죠. 경기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고용 더 안 좋아집니다. 금리 올릴 거예요. 계속. 뭐 내린다고 다들 뻥을 치는 것들 속지 마시고 금리는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릴 거고 경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기회입니다. 테마로 해야 돼요. 테마로. 업종의 대표주들, 성장주 기술주들 철저히 피해가시고 매매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내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볼 겁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그냥 종목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 있고 금동아줄이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철저히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어쨌든 제일 지금 만만한 쪽은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은 한겨울 처리되게 되면 별의별 이제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는데 일단 뭐 동물 쪽으로는 이제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 이제 난리를 칠 것이고 방역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감도 지금 계속 이제 기승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추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독감 관련주라든지 아니 너무 춥기 때문에 거기다 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전기 가격도 올라가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뭐 수혜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중국에서 지금 사재기 열풍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슈가 계속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은 다 테마주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뭐 단도직입적이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뭐 건설주, 뭐 조선주, 철강주 경기에 이제 안 좋다고 했을 때에서 안 팔리는 제품이 안 팔리잖아요. 산업들이 멈추고 뭐 이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내년장에서는 굉장히 좀 암울하지 않을까. 일단은 12월 달 이때 때에서는 테마주가 제일 좋습니다. 뭐 내년 한 3월 갔을 때에서 뭐 IT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1월 달, 2월 달은 늘 그랬듯이 중소형주, 조그만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잘 갑니다. 삼성전자 글쎄요 가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하고 있지만 연말 연초장에서 삼성전자 간다는 거는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 움직이는 것들은 다 조그만 애들. 그래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게 계속 좋고요. 지금도 보면은 움직이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뉴. 다 중국 소비주잖아요. 테마주 계속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만 플러스 5% 올라가요.
삼성전자 당연히 안 움직이고 있을 거고, 뭐 애니플러스 지금 4% 올라가죠. 그동안도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연말장입니다. 연말장이고요. 산타랠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산타랠리는 안 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타랠리 장세가 왔어요. 지금 산타장입니다. 어디? 애니플러스한테는 산타장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산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타랠리는 어디로 간다? 중국 소비주, 제약바이오. 이렇게만 차별화된 산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타랠리장입니다. 근데 그 산타랠리가 어디만 온다? 지금 얘기하는 중국 소비주들, 뭐 애니플러스, 뉴,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면 뭐 여기 웹툰 관련주, 뭐 미스터, 블루, 뭐 이런 애들한테만 지금 산타 장세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IT 섹터들은 철저하게 안 움직이고 있거나 건설주들부터 해서 조선주들 뭐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안 움직이는, 자동차도 철저하게 안 움직이는 차별화된 산타장이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미 지난주, 지난주서부터 했던 얘기니까 오늘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는 LG이노텍 질문이었으니까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일단 아이폰 이제 생산 차질 얘기가 이제 폭스콘 공장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뭐 정조 공장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1월 달 매출이 전년 대비 29%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부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수급도 꼬여 있고요. 지금 성장주 기술주들은 계속 금리 인상 여파로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점 깨지고 일로 떨어져도 이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관망하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가 괜히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하느니 지금이라도 중국 소비주들, 오늘 오히려 이런 더 잡주가 더 잘 움직이잖아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물론 이거 사라진 얘기는 아닙니다. 이 회사 굉장히 적자 부실이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우량한 회사가 안 갑니다. 어쨌든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관망이에요. 자, 삼성전자. 그럴 거면 제약바이오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울투자증권 이제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다울투자증권 연구원 쪽에서 이제 레포트들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당연히 부진 전망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서 적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얘기하기를 올해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가 감소했는데, 많이는 아니죠. 어쨌든 성장세가 이제 둔화된다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감소한 4.4% 감소한 73조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8% 감소한, 거의 반토막 났어요. 영업이익은 거의 45.8% 반토막 감소한 7조 5천억으로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아플 건 예상했는데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망치를 하회한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망 수요 둔화로 고객사 주문이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경험 사업 이쪽, MX 쪽인데 갤럭시 폴드랑 Z 플립의 출시 효과가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하 여파로 감산 결정이 없다면 내년 2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다울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도 또 전망수 약세와 주요 고객사 이탈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은 이제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93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은 42.3%가 줄어든 26조 8천억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감산 계획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감산보다는 계속 확장 정책을 지금 최근에서도 고수했는데, 과연 이거를 감산하지 않을까, 과연 기존 그 입장을 고수할 건가, 라는 쪽에 이제 뭐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은 다울투자증권 이쪽에서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망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장 초반에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엔터주, K한료와 관련된 내용들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네요. 관련돼서 개장 상황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미중이시 분들이 아직까지는 혼란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하루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최종 금리 인상 부분들이 내년 2월이 마지막 어떤 금리 인상, 다시 말해서 빅스텝이어서 현재 그 최종 금리가 더 떨어지는 현재 상승 금리 인상 각도가 약간 둔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예상과 달리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떤 최종 고점이 내년 하반기까지 가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런 심리가 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내 증시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혼조 장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만약에 이제 연출이 된다면은 현재 관망 심리가 상당히 약간 두터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61선이 계속해서 현재 횡보해서 우상향을 현재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다음 21선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하향이 계속이 되고 있지만은 약간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다가 방향성이 약간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은 이제 주가는 아마도 20일, 60일 사이에 이제 박스권을 약간 움직여주다가 연초에 이제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21선과 61선의 또 수렴 작용의 또 끝자락에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연초의 방향성이 약간 나와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예상하는 부분들은 일단 상방향 예상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은 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10월 사실 이제 10월 초 현재 10월 초부터 이제 방향성이 9월 말이 저점이었었고요. 10월 초부터 방향성이 좀 좋아졌죠. 그러면은 3개월이 해당이 되면 9월 말이면은 12월 말이 좀 해당이 됩니다. 12월 말이 되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딱 3개월이 좀 해당이 되겠죠. 60일 주기 또는 3개월 주기 선택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올해 폐장을 3일 앞두고 내년에 대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슈팅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약간 테마적인 요소 또 이슈적인 요소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강세 부분들은 한류 열풍 때문에 K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K 콘텐츠의 연장이 돼서 한절 한류의 이제 대표 상품인 화장품 쪽, 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 바이주 부분들이 어떤 그 계절적인 부분들 또는 이슈적인 부분들이 강세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바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좀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바른선 이해닝 이 부분들이 이제 영화 쪽하고 연관이 되면서 2차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바른선 ENA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에서 현재 강한 종목은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른선 ENA도 이제 고점 대비 5일째 상승의 이제 캔들인 상승 삿바형 이 형태를 보고 나서 현재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됐죠. 그래서 2차 상승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는 차트 우량주의
개념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은 애니플러스도 이와 비슷하게 견조하게 현재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흐름들 같은 경우에 21선 지지받고 상승사파 십자도죠. 보이고 나서 슈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차트가 대원미디어 차트의 개념이죠. 대원미디어 차트도 20일 주기 사이클에서 수렴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상승 출발을 좀 해주는 상승사파형.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달았죠. 그 다음날 절반 정도의 어떤 회복으로 시켜주고 또 오늘도 시팅이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쪽 영상 콘텐츠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현재 재택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 좀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닉네트라든가 알소프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순환매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비싼 움직임, 거래량들이 왕성하게 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10%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와 함께 현재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ECS라는 종목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ECS라는 종목들도 지금 상승 캔들의 상승사파 십자도죠. 그리고 나서 5일째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현재 ECS 그다음에 소프트캠프 이런 부분들이 재택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 비슷하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하나 관심 있게 본다면은 인성 정보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이 실제로 요거 겨울철 감기 부분들 현재 독감과 함께 트리플 데믹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되면서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순환매도 현재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트적으로 약간 우량한 종목군들이 CNG 제약이라고 최근에 언급도 드렸는데 지금은 양봉운동 오늘 갭상승에 아랫꼬리를 달고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콜대원으로 잘 알려진 부분들이 대원제약이죠. 대원제약도 소폭 갭상승 뒤에 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5일선 찍고 약간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해열 진통제로 좀 잘 알려진 아직까지 숨어있는 테마 거래량들이 왕성하게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은 현재 개보린으로 잘 알고 있는 삼진제약도 지금 고점에서 현재 5일 정도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약간 대장주 성격이지만은 오늘 약간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 국제약품이죠. 첫날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인데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첫날 상한가를 보였던 국제약품, 현재 경보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순환매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정리하자면은 현재 화장품주도 약간 순환매 쪽으로 약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련된 온라인 쪽의 어떤 흐름들이죠. 그래서 온라인 쪽의 흐름들인 실리콘2,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 이 부분의 두 부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장 초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장 초반에 지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분석해주고 계실까요? 네. 미디어 콘텐츠 여전히 좋은 흐름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 쪽에서 근데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20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 중심인데 아직까지 기관의 매도 수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개인들만 매수하는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전기전자단에서 외국인이 8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500억 매수가 들어왔죠. 하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67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런 수급 흐름들 때문에 차트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죠. 하이닉스는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68,000원대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분기에는 영업 적자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램이라던가 낸드 메모리 이런 쪽들의 가격이 11월에도 전월 대비했을 때 10% 이상의 추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도대체 언제 돌아설지 굉장히 좀 추운 겨울로 들어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매수는 1번 강도, 2번 연속성입니다. 한 번 강도 있게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금리론과 이런 부분들의 피크아웃 이런 건 나오고 있어요.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계속적인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라던가 콘텐츠, 메타버스 이런 위험자산, 고성장주 이런 쪽들로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이 잠깐 머니 무브에서 옮겨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이 될 만한 시장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연말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단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래서 굳이 가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현재로서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정도 빼고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게 운수 창고 쪽이네요. 이쪽은 이제 해운 이런 것들이 되겠죠. HMM이라던가 해노션,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마땅히 매수하는 종목이 없어요. 비금속 쪽이라고 해봐야 외국인들의 9억 매수 정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3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조금 괜찮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부 개인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분야 어디냐? 오락 문화. 결국 이렇다 보니까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들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쪽들은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에요. 그만큼 대다수의 개인들, 생각이 다른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식시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 숫자는 많은데 사실상 힘의 응집력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더라도 주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다르죠. 몇 안 되는 주체들이지만 개인보다 훨씬 수가 적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라고 해봐야 거의 개인들의 몇십만, 몇백만 개미들과는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그만큼 큰 자금력을 가지고 응집력 있게 시장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과는 매수했을 때 주가 탄력, 올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개인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길. 외국인과 기관처럼 항상 생각하고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오락 문화 쪽 양매수 들어오고요. IT 소프트웨어 일부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IT 하드웨어는 좋지 않아요. 외국인이 80억 매도, 개인이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초반이고 소량이긴 해서 의미 부여를 크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려면 어떤 섹터를 주요한 주체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파악이 들어가고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말씀드렸고요. 또 좋은 게 있죠. 디지털 컨텐츠 쪽. 이쪽이 외국인들이 초반에 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다 팔고 있겠죠. 디지털 컨텐츠에는 게임주,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미디어 관련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약간 순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올라가는 건지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현상을 좀 이 정도로 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모압이고요. SK하이닉스는 1%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초반에는 전기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오늘은 조금 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1%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도 2.3%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2차전지 섹터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락 속에서 배터리셀, 한국의 3사가 조정으로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누차드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0.6%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많이 빠지죠. 16만 원이 무너지고 있어요. 2.8%, 3%에 가까운 일종 저가 흐름. 제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죠. 16만 원 매수할 기회이긴 한데 크게 올라갈 이유도 지금으로선 없다. 보조금 혜택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가격적으로 다른 내연기관차 금융까지 전부 다 합세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만 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손절폭을 꼭 정해서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까이 빠지고 있죠. 네. 이런 흐름들. 굳이 우리가 차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지금 한국의 완성차 업체에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걸 찾게 되는 거죠.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셀, 이런 쪽들은 다른 완성차, 다른 국가의 이런 기업들에도 공급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현기차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경쟁이 될 거냐, 이거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는 카카오 1.5%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도 0.8%. 서비스 업종은 수급이 딱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금리, 피크아웃,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 이런 쪽들이 이렇게 자꾸 성장주를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해운 쪽 잠깐 말씀드렸는데 HMN 역시나 5% 일종 고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운임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수급상 이런 큰 자금을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가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런 내용들 관계없이 이런 무거운 종목의 주가를 사서 끌어올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밑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삼성 엔지니어링, 메리츠화재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이런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 역시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 위주로 종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추세대 상단을 좀 뚫어내지 못하고 61선 따라 좀 흘러내리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우하향할 때는 지지하고 있는 이평선이 크게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위로는 좀 저항과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61선 이탈시 현금화에 대한 고민도 일부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실시간 매물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는 북클로징, 기관 외국인의 북클로징으로 수급이 좀 약간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재료적으로도 크게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주도주 베팅을 위한 외부 현금 마련도 좀 고려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금요일 수급 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이제 한 주간의 수급을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수급 유입된 섹터를 보면 미디어 콘텐츠, 역시나 건설기계, XR, 그다음에 5G, 중국 리오프닝, 중국 코로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인도 쪽의 인프라, 중국의 리오프닝, 거기다가 일단 OTT가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었는데요. 일단 조정이 됐었지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작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정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 성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올해는 드라마 편성이 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도 주가도 좋지 않았는데 올해 큰 흥행을 거둔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재벌집 막내아지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고 내년도 OTT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방송국 차원에서 다시 드라마 편성이 좀 늘어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관련 리포트 보더라도 그 관련 이야기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에게는 올해 눌렸던 이 시세가 내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업황으로 인해서 시세 또한 좀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사 중에 오늘 뮤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대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대작이 있습니다. 제작비 500원에 조인성 씨, 류승룡 씨, 한효주 씨 비롯한 화려한 캐스팅의 라인업으로 선보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OTT 공개에 앞두고 있고요. 무비인인데요.
웹툰 작가 강풀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그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제작비가 오징어 게임 2배 다 해요. 초능력 이야기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빙 제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뉴의 자회사인 스튜디오인 뉴가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3분기에는 누적 영업이익 16억으로 14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4분기에는 영화 올빼미 성과를 반영을 한다면 올해 전체적인 흑자로 마무리까지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펠리터가 지난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건물을 가진 드라마 제작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사는 내년에 웹툰과 웹소설 기반한 5편의 신작 대기 중이고요. 아무래도 웹툰과 웹소설 기반한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재미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5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마 네트워크스, 밸류에이션상으로 가장 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국내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내외에 있거든요. 근데 연간 5편 수준의 제작 능력을 가진 제작사를 시총이 1,000억 원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IP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중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구작과 신작 판매 기대감 계속 가져가면서 내년도 또 기대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마네트웍스는 내년도에 4-5편의 드라마 IP 보유하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기대작은 16년에 시작한 낭만낙서 김사부 3가 세 번째 시즌에 공개가 됩니다. 전작들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었고 또 그 주요 배우들과 작가, 연출자 조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존에는 높은 제작비가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IP를 방송사에 전부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전부 넘기지 않고 투자 비율을 높여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1차례를 마치고 숨고르기 중인데 계속해서 규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주가 조정이 된다면 이를 기회로 조금씩 모아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내년도 2분기 정도 보시고 포지셔닝은 분명히 일부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되고 그 옥석 가리기는 제가 볼 때 수급 위주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시나 제주은행을 1위로 매수 강도 2%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제가 0.2% 이상을 좀 주요하게 보는데 2%면 정말 컨비션 있게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제일 컨비션 있게 샀냐? 투신하고 사모펀드입니다. 롱머니들이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주은행 저번 주에 빠질 때 계속해서 매각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내피셜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신한지주가 제주은행을 매각하기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시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고요. 지금 그 기존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IPO 카드를 써서 지금 시총이 12조 원입니다. 아직 비상장인 토스 같은 경우 9조 원이고요. K뱅크 4조 원 밸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장시장에서 더 수월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3,3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외형 성장 빠르게 키워서 기존 그룹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너무나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수신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증자 과정에서 결제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자체 페이 시스템의 내재화가 필요한 유통 대기업군의 합류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주목해 보실 만한 수급으로는 풍산인데요. 기관이 지금 거의 20일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은 계속 간다라고 보면은 다시 시클리컬 업종의 가동률 상승으로 지금 아이디어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도가 가장 큰 구리 가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에 급락을 유발했던 방산부분 물적 분할도 철회를 결정을 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들 지금 마음 놓고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쪽을 또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HFR 대한광통신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퍼로 보면 6배로 여전히 저평가고요. 계속해서 지금 수주 물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도 지금 기관들이 매일매일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인데 내년은 턴어라운드의 실적 모멘텀 상승이 될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분기 실적 나온 후에 IL이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톤이. 그렇지만 내년도 턴어라운드 지금 업계에서 확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 시장에서 오늘 또 수급적으로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